부산에서 하루 사이 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19명이 유흥업소 관련 연쇄 감염으로 나타나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총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다양한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 부산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부산 시민들은 신임 부산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로 도덕성을 꼽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 타격이 큰 만큼 침체된 경제부터 챙기고 부산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낮다 하면 큰 화재로 번지는 전통시장 화재, 그 위험성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30일 오후 6명, 31일 오전 44명 등 하루 사이 5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주 중반까지 10명에서 20명대를 유지하다 주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19명은 유흥업소 관련 연쇄 감염이었고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확진이 늘면서 지난 24일부터 4,100곳의 유흥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진된 종사자 일부는 유흥업소 여러 곳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접촉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역학조사 또한 쉽지 않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한편 전날 1명이 확진된 영도구의 한 교회에서도 접촉자 조사 결과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부산 지역의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303명으로 하루 평균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날선 발언들도 오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정책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산의 현안들에 대해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제일 공약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제시한 해법은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을 일자리가 넘치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량 공공기관, 중견 대기업을 부산에 유치해 매년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디지털 기반의 도심형 청년 일자리를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대학, 청년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스마트형 4차 산업 관련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가덕 신공항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가덕 신공항 유치와 함께 부전역 19분, 해운대 29분, 울산 경남 60분에 접근이 가능한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가덕에서 기장까지 15분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심형 초고속철도 어반루프를 2030 엑스포 개최 시점에 맞춰 건설해 신공항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부산시장 출마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래당 손상호 후보는 녹색 부산을 만들기 위해 가덕 신공항 백지화를 포함해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난개발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민생당 배준현 후보는 부산광역시 산하 공기업을 대폭 구조조정해 세금을 절약하고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는 부산을 고도의 자치 자유도시로 전환해 부산만의 자치권을 가지고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10년 내에 지역소득 5만 불 달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를 위해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실시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당장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시민들도 후보들의 공약과 됨됨이를 평가하면서 고민들 하실 텐데요. 부산 시민들은 어떤 시장을 원하고 있을지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부끄러운 시장 사퇴를 겪어야 했던 부산 시민들. 시민들은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로 도덕성을 꼽았습니다. 부산 수장의 만큼 청년 결백이 최우선입니다. 깨끗한 손으로 부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실업자는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차기 부산시장이 가장 먼저 침체된 경제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참 살기가 어디 가나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부산시장님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통의 시장님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부산. 부산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바람도 큽니다. 청년 일자리와 노인들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그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직장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부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청년 인구는 해마다 20%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부산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저와 제 친구들은 부산에서 일자리를 갖고 결혼을 하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산 청년들이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는 부산에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안타까운데요. 우리 아이들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에 어린이집 같은 데서 학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송정 서핑학교와 협업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 홍보에 나섰습니다. 31일 송정 서핑학교 동호인들은 서핑보드를 타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홍보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특별법에서 신공항 장소를 가덕도 일원으로 명시해 입지 선정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 용역에서는 항공 수요 예측과 함께 시설 규모와 재원 조달 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에 한 번 불이 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피해 복구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상인들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LG엘로비전은 이런 화재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속 보도를 기획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전통시장 화재 위험성을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로 주변이 온통 뿌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리지만 건물 내부로 번진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발생했던 서울 제1평화시장 화재 모습입니다. 소방서 추산 피해액만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6년 11월 화마가 덮친 대구 서문시장. 시뻘건 불길이 시장을 집어삼키면서 소방서 추산 47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3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도 화재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처럼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화재.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 부산 시내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 건물 사이에 틈조차 없습니다.
또 건물에 사용된 자재 대부분이 목재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좁은 골목길과 통로 중간 노점상 때문에 소방차 진입도 어렵습니다.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 되면 인명 손실이라든지 재산 손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그런 게 나중에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61건, 집계된 피해액만 1,300억 원이 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2월 부산 지역의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부산의 2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11.5% 감소해 11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자부품과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업종이 37.6% 증가하는 등 일부 업종의 생산이 늘었지만 기계장비와 1차 금속 업종이 23.8%와 17.6%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소비 부문을 보면 백화점이 37.3%, 대형마트가 18.5% 늘며 지난해 대비 28.1% 증가했습니다. 오는 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부산 시내 주요 명소를 파란 조명으로 밝히는 블루라이트 캠페인이 추진됩니다. 매년 4월 2일은 자폐의 조기 진단과 대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UN 총회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주요 명소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벌입니다. 2018년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부산시는 4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일몰에서 자정까지 광안대교와 부산타워, 영화의 전당, 부산시민공원 등 주요 명소를 파란색 조명으로 비출 계획입니다. 또한 시청 5개 전광판과 SNS를 통해 이번 캠페인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캠페인 동참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신입생들은 올해부터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올해 3월 1일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고교 신입생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학교 신입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복비가 지급되지만 타 시도에 입학할 경우 별도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 16일까지 지역 내 급경사지 715곳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지는 도로 259곳, 아파트 174곳, 주택 71곳 등이며 배수와 보강시설을 비롯해 시설 이상 유무, 균열과 치마 등 비탈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구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며 부산시는 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하면 즉각 통보해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 부산교육대학생 200여 명을 투입해 학습 보조 인력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습 보조 인력은 부산교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해 215명이 선발됐으며 초등학교 1, 2학년 215개 반의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가 담임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학습 부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글과 기초수학을 중심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초등 저학년들의 학습 부진 해소와 함께 수업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다음 달 14일까지 신입 직원 공개 채용 응시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번 공채 대상은 정규직 신입 직원과 계약직 사진 촬영 담당, 임원 수행기사 등입니다. 부산상인은 퇴직하는 직원의 결혼 보충과 함께 신입 직원을 보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은 또한 현재 공석인 상근 부회장도 조만간 공모로 선발할 예정입니다.